어쨌든 지금은 유럽은 경기 자체가 어쨌든 아직은 안 좋단 말이죠. 그러면 경기 민감주를 사는 건 좀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냥 배당주를 사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이것도 배당주로 나왔고요. ETF 중에서 제일 싼 걸 고르자. 용돈으로 살 수 있는 한 주당. 한 주당.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내가 2,000원, 3,000원인데 살 수 있는 ETF가 없다라고 그때 얘기하셨던 것 같아서 그래서 타이거 화장품을 갖고 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용돈을 사서 또 충분히 용돈을 살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예, 화장품을. 네, 화장품 그렇게 해서 갖고 왔고요. 좋은데요? 네,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예. 산뜻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노력이 보이시네요. 네, 근데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은 겨울을 미리 좀 많이 지나왔어요. 왜냐면 첫 번째는 마스크를 쓰면서 정말 화장을 많이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노마스크도 조금 어느 정도 해결되는 국면이고.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주식이 뭔지, ETF가 뭔지 몰랐던 주린이들, 그들의 성장에 매번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내돈 내투 실전 투자 ETF 수익률 게임쇼 주린이쇼 주식 월드컵 지금 시작합니다. 네, 주린이쇼 주식 월드컵. 저희가 실은 이제 카타르 월드컵을 기리면서 좀 기쁘게 11월까지는 우리가 좀 즐기는 장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주식 월드컵을 활기차게 시작했는데요. 지금 답답하네요. 자, 먼저 우리 월드컵 팀의 감독님들, 전문가 군단 소개합니다. 전방의 공격수, 주린이쇼의 입담꾼, 타이탄 파트너스의 문서진 대표. 네, 유구무원 문서진입니다. 갑자기요? 갑자기 이렇게 매일마다 말씀이 이렇게 달라지시네요. 저희는 뭐가 되나요? 아니 제가 이제 화요일 날 네. 제가 이제 입방정을 떨었죠. 네. 7.9 나올 것 같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날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그러다가 8.3 나오면 또 날아갈 것 같다 했는데 이게 저 8.4 나와버리니까 뭐 뒤에 제가 8.3 나왔죠. 8.3 나오니까 이게 너무 이제 좀 충격이 그대로 맞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웬만해 가지고는 악재가 나와도 제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괜찮다. 이거 뭐 다 선반영 됐지 했는데 이런 저도 그 8월 CPI를 보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나가서 내가 뭔 말을 할까? 나는 그 상승의 아이콘인데. 그럼 상승의 아이콘 버린다 이제?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약세론자는 아니고요. 지금 강세론자에서 살짝 신중론자로 바꿔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선언입니까? 아닙니다. 선언 일단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고요. 제가 뒤에 제가 종목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심한 코치, 전문적인 다독임, 저 부드러운 남자죠. KD 한국경제개발원 황지명 대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 지금까지 잘 왔다고 했는데 잘하는데 한 번 더 두들겨 맞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해석의 차이예요, 뭐든지. 그래도 저번 달보다는 좀 나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안 좋은 거지. 인플레이션이 지금 CPI 같은 경우가. 근데 그래도 좀 0.1%라도 개선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지션이 바뀐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제가 공격수로 하겠습니다. 미드필더로 가시면. 문서진 공격수는 지금 뒤로 와요. 퇴장. 또 하나가 제가 이제 바라보는 부분은 왜냐면 이제 제가 여태까지 악재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그래도 해소되는 국면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요? 제가 느껴지는 부분들은 왜냐하면 경기가 나빠지면 결국은 물가는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오늘 또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정희 님이요. 이대로라면 죽으라 계속 오르는데 이 금리 오름의 끝은 어디인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셨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당장 다음 주 화수에 1%포인트를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미국에. 우리 문서진 대표는 어때요? 제가 참 그건 말인데 어쨌든 그래도 저는 1%는 아닐 것 같아요. 75bp도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1%는 안 하지 않을까요? 1%를 하는 거가 연준이 이익이 있을까요? 1% 한다고 뭐 제가 뒤에도 이야기 드리겠지만 1% 올린다고 물가가 잡힐까요? 안 잡힐 것 같은데요. 굳이 1%를 한 번에 크게 올리는 것보다 오늘 뭐 블랙락도 이야기를 했지만 차라리 그냥 75 오라든지 아니면 좀
적당한 금리 인상을 오랫동안 유지한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오. 굳이 100을 한 방에 해서 충격을 주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물가도 안 잡히고 경기만 부러뜨릴 거니까 그 선택을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문선진 대표는 0.5 포인트. 아닙니다. 그래도 75bp는 생각합니다. 75bp. 0.5로 한번 걸죠. 왜요? 0.5 하면 시장이 환호할 것 같은데 네. 그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bp는 안 하는데 그렇다 해도 75bp는 하겠죠. 좋아요. 네. 1% 포인트 아니다. 네. 우리 황지만 대표. 저는 이렇게 상단을 거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시장 빠진다고 할 때 계속 여기 상단입니다. 근데 좀 더 올라갔다가 시장이 훅 내려온 거거든요. 네. 이번에 저는 상단은 4%는 안 넘어간다 봅니다. 아 금리가요? 네. 연내. 예, 연내가 아니라 그냥 평생. 지금 당분간. 응? 평생이요? 평생은 아니지만 네. 이번 위기 속에서는 저는 4%가 넘어가봤자 한 0.25 정도 차이. 4.25. 네, 그 정도가 저는 맥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위기 속에서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지. 네. 제가 볼 때는 5% 넘어가면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전에 벌써 경제가 꺾여 들어가서 네. 이제 금리 인상 얘기로 바뀌어 버립니다. 인하 얘기로. 그래서 그래서 저는 0.75가 되면 네. 3.25가 되거든요. 네. 이번에 9월 22일 정도에 발표하면 그럼 거기서 이제 0.25나 0.5 올리면 이제 거의 맥스 단계로 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0.75에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1% 포인트는 아니다. 0.75% 포인트를 예상을 해주셨고요. 뭐 당장 확인이 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확인이. 저희 둘 다 틀릴 수도 예. 있겠네요. 뭐 저도 0.75인데 저는 아까 0.5% 포인트 이거 한번 걸죠. 왜 자꾸 강요를 해? 아니 제가 예. 진짜 CPI만 잘 나왔으면 제가 진짜 50bp 이야기 하려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 다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저 이제 CPI가 저도 진짜 너무 충격이라서 이건 50bp는 당분간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해주면 좋겠어요. 파월 의장님 한 번만 알겠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다면. 저는 3.25 넘어가면 시장 반등 충분히 나온다 봅니다. 이제 네. 이제 여기까지. 예.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선수들 소개합니다. 에이, 방금 목소리 들었죠? 주식 장바구니가 점점 채워지고 있다. 주린이 이어준님? 안녕하세요. 네, 장바구니 점점 채워지고 있고 네. 수익률은요? 장도 요즘 너무 변동성이 커서 요즘 저희 아기가 3살이거든요. 네. 두 돌이 막 지나서 말을 막 배우고 있는데 아침 9시만 딱 되면은 엄마 주식 제 핸드폰을 보면서 엄마 제가 막 보고 있어. 9시 딱 치자마자 그렇지, 그렇지. 네, 색깔이 바뀌기 전부터 딱 켜놓으면 엄마 주식 애기가 알 정도로 애기가. 제가 열심히 주식장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막 좋진 않네요. 네. 하루 좋고 하루 엄청 안 좋고 하루 조금 좋고 하루 엄청 안 좋고 막 이러네요. 그게 근데 이제 육아에도 좀 영향을 미치잖아요. 오른 날에는 아이고 애기야 그쵸. 뭐 이렇게 되다가 아이스크림 사줄까? 네, 뭐 나가 놀까 막 하다가 떨어지면은 네, 핸드폰만 보고 있고. 네. 주식, 그럼 안 되는데. 네, 주식 아유. 어떤 식으로 또 매매를 했는지 좀 매매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 네, 좀 많았습니다.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뭐든 승부수를 띄우는 갬블러, 싱어송라이터, 섹시도커. 네, 도콩입니다. 네. 갬블러. 저는 왜 이렇게 제가 뭔가 승부수를 띄우면 이 시장이 안 좋아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따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굉장히 좀 터프하게 좀 이번에 해봤고 네. 이- 그러니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좀 저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이따 청취자 여러분 확인이 됩니다. 이게 큰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때가 엄청난 소용돌이장이에요. 그러니까요. 거의 약간 그 태풍의 눈 그 가운데서 저 혼자 약간 모르고 있다가 네. 저는 그 연준이 누구신지도 모르고요. 네. 네, 전 잘 모르겠고 그 줄린이어가지고 태풍의 눈에 있다가 눈 떠보니까 그냥 집이 없어져 있어요. 막. 날아가 있고 다 날아가 있고. 저는 무슨 네. 생각했냐면 한때 그 160만 원 있었잖아요. 130만 그렇죠. 원도 있었잖아요. 현금. 네. 다음 주 목요일까지 그냥 네, 좀 없어져 가만히 있을 있다가 수도 하면 있을 됐을 거- 텐데. 근데 참 일반인들은 이거 참- 잘 몰라요.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에 뭐가 네, 있는지. 이거 맨날 중요하다고 하시니까 그냥 오늘이 중요한 거다 하고 그냥 알겠습니다. 네. 좀 이따 여러분들 확인이 됩니다. 우리 도코의 또 승부수. 자, 지금 유튜브나 고릴라 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면은 화면까지 보시면서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주린이서 주식 월드컵 경기 규칙 듣고 이야기 이어가죠.
주린이 쇼 주식 월드컵 경기 규칙입니다. 진격의 박펠레 저 박문성이 알려드립니다. 첫째, 정철진 선수 포함해서 주린이 선수 셋이 각자 200만 원으로 국내 상장 ETF, ETN에 투자하고요. 둘째, 전문가 감독님들이 ETF를 소개하는데요. 자, 여기서 달라진 규칙. 키워드 추첨을 통해 ETF를 소개합니다. 조추첨처럼 말이죠. 셋째, 한 종목에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10%가 넘었다. 그럼 팔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팔아야 됩니다. 넷째, 수익률 계산은 전날 종가로 하고요. 전체 수익률이 가장 높은 선수가 우승에 골! 성공하는 겁니다. 박펠레 제가 우승을 예측해 볼까요? 자, 제 예측은 입니다. 네, 이번 시즌의 주식 주린이 쇼는 손절매 규칙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10%가 절대 넘으면 안 돼요. 그 전에 팔아야 되고요. 정말 난 이 마이너스 10% 이 종목을 최애한다. 끝까지 간다. 평생 간다. 반려 주식이다 하는 분은 벌칙을 수행해야 됩니다. 아주 강력한 벌칙. 많이 달라진 규칙이고요. 모든 수익률은 전 거래일 종가 기준입니다. 먼저 여진님. 네, 저는 황 대표님이 전에 달러 뭐 이제 많이 갔습니다 이런 말이 계속 제 머릿속에 떠올라가지고 전 달러가 좀 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19만 원 정도를 더 샀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 주식을 또 조금 좋아하는 편인데 나스닥에 몇 번을 데이고 나서 이제 나스닥 추종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네. 선물을 좀 미운 마음이 들어서 에셋 플러스 글로벌 플랫폼 이것도 미국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요거를 나스닥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나스닥 지수는 아니잖아요. 개별 종목들이 모여 있는 거니까 네. 좀 다른 미국을 한번 가볼까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것도 한 20만 원 가까이 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금은 1,690원이 있고요. 나머지는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 이게 비중이 가장 많은데 네. 플러스 2.25% 나 있는 상태고 타이거 신재생 에너지 플러스 1.75%, 코덱스 은선물 하나 산 거 이거 한 개가 8% 수익을 내고 네. 있고요. 엄청 그래서 저의 네. 총 수익률은 뭐 지난주랑 비슷해서 마이너스 화요일과 비슷해서 마이너스 1.34%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린이 쇼에 불문율이 있죠. 한 주 산 거는 네. 기본 5% 가고요. 그러니까요. 10%도 가죠. 10%도 갑니다. 아. 한 주만 사면 됩니다. 한 주만. 네. 한 주씩 사면은 무조건 10%가 가게 되는. 이제 꽉 채웠네요. 뭐 이제는 네, 꽉 채웠어요. 근데 오늘 떨어질 줄 몰랐어요. 오늘 오를 줄 알았어요. 오늘 오를 줄 저는. 알았어요? 네, 아무도 몰랐으니까.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이대로 갑니까? 아니요. 가야죠 뭐. 아 해야죠. 매일매일 손가락을 움직여야죠. 아,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또. 네네네. 네. 9시만 되면은 네, 우리 네. 요즘 오전에 영화- 모든 게 끝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오전에 게임을 설치고. 네. 저 달러 인버스는 저도 응원합니다. 네. 여진님이 꼭 수익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 킹 달러가 꺾인다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근데 제가 샀을 때 엄청 약간 최고치를 또 찍었더라고요. 네. 1,400원 가까이 찍고 네. 맞아요. 오르길 바래야죠. 달라고 떨어지길 바래야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진님의 수익률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1.34%. 항상 보면은 나스닥 쪽을 사랑해요. 나스닥을 갖다가 네. 좀 나스닥 손절하고 나서 글로벌 플랫폼 네. 아마존 존존존존 네. 이것도 탔습니다. 자 다음은 도코인데요. 이거 괜찮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도코 이게 이게 뭐 하는 뭐예요? 거죠? 네? 일단 그 사나이로서의 이 힘을 한번 다해 보려고 노력을 한번 했는데 예. 이제 한숨이 푹 쉬어지고 예. 일단 퓨처 모빌리티를 이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예, 꽤 좋잖아요. 네, 아주 좋은 상태에서 이제 매도는 되게 최고가에서 매도를 했고요. 오. 예. 3.56% 거의 한 22,000원 정도를 벌어놓고 예. 기분이 좀 좋아 있는 상태에서 예. 제가 가끔 이제 녹음을 좀 오전이나 조금 좀 섹시한 노래를 녹음할 때는 네. 오전부터 와인을 좀 마시거나 이렇게 녹음을 할 때가 있어요. 기분을 업 시켜야 돼서. 좀 약간 네. 그런 그루브함을 좀 네. 살리기 위해서. 근데 와인을 또 이제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때 네. 그거를 마시면서 이제 녹음하다 기분이 너무 좋았는지 이제 제가 엔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니, 미디어 엔터가 아주 좋다. 오늘따라 기분이 좋다 하면서 이제
오징어 게임도 에미상 받고. 네, 네. 기분이 너무 좋은 네. 거예요. 그래서 막 녹음도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냥 몰빵을. 아. 네. 저는 그 생각했어요. 이거 저도 술을 좋아하니까 이거 술을 드시고 아마 200만 원을 사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근데 했어요. 이게 제가 그날 녹음이 되게 잘 됐어요. 네. 녹음이 되게 잘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기분이 되게 녹음도 잘 되고 되게 노래도 되게 잘 나오고 해서 미디어 엔터에 좀 걸어봐야겠다 해서 이제 그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딱 맞더라고요. 떨어지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 2만 원 정도만 남겨두고 한번 매수를 해봐야지 했는데 이렇게 떨어질지는 몰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더 네. 떨어진 것 같은데.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추매를 했는데 마이너스 3.7% 네. 해가지고 지금 거의 미디어 엔터에 한 190, 8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네, 한 거의 그 정도 들어가 있어요. 네. 네. 이게 근데 오늘 지금 좀 오늘 꽤 떨어지지 않았나요? 이거 지금- 로스컷의 위험이 있는데. 그 정도? 마이너스 0.5%.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은 다음 주에 만에 하나 이제 그 급락을 하면 이제 네네. 세상이 1% 포인트 인상 시대로 가면 이제 그 정도가 된다면 저는 그냥 메타버스로 떠날 예정입니다. 자 도코님의 수익률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3.8%고요. 알콜 매매의 결과입니다. 코덱스 미디어 앤 엔터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3.71%. 자 다음은 접니다. 뭐 짧게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제 다시 3톱을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제가 은이 로스컷을 안 당하기 위해서 신재생을 다 전량 익절을 했었죠. 그래서 은을 물타기를 하다가 은에서 좀 시세가 나와가지고요, 은을 이제 익절을 하고 다시 신재생을 들어가면서 은 퓨처 모빌리티 신재생 우와. 이렇게 3톱으로 다시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좀 또 가다가 이제 비중을 전 조절할 거예요. 누가 수익률이 더 나면은 걔를 가지고 얘를 물타고 얘를 물타면서 큰 틀에서 지금은 은 비중이 높지만 이제 333 오. 정확히 삼각위원회 타법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200만 원 대비 2.89%. 와. 수익을 세상에. 네. 세상에 은이 이겼네요. 네, 은이 그러나 또 지금 또 은이 달러한테 또 밀리고 있어요. 여진님과 이제 같은 배예요. 네. 달러가 죽어야 은도 살고 맞아요. 여진님도 살고 엔터도 살고 다 살죠. 다 삽니다. 그래서 저는 200만 원 대비 2.89%. 자, 그래서 이번 라운드 수익률을 보면요, 1등 접니다. 2.89%. 2위 이어진 마이너스 1.34. 3위 도코 마이너스 3.8%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키워드 추첨을 했었는데요. 문서진 대표가 키워드 유럽을 뽑았습니다. 혹시 소개할 ETF 종목은요? 네, 딱 그냥 직관적으로 네. 유럽을 했습니다. 네. 그 타이거 유로스탁스 배당 30일 종목을 했고요. 유럽 관련 종목들이 많은데 대부분 그 환해지 상품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 상품은 환해지가 아니에요. 네. 이 말은 제가 유로화가 상승한다라는 쪽에 저는 베팅을 한 거라서 일부러 제가 환해지를 안 걸었습니다. 안 걸은 상품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은 유럽은 경기 자체가 어쨌든 아직은 안 좋단 말이죠. 그러면 경기 민감주를 사는 건 좀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냥 배당주를 사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이것도 배당주로 나왔고요. 네. 요 구성 종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눈에 익은 게 많아요. 뭐 악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알리안츠도 있고, 그다음에 에어혼 가서 이제 그 유럽에 이제 굉장히 큰 이제 뭐 보험회사.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그러니까 이 뭐 ASR 뭐 네덜란드 이거 다 보험회사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은행이라든지 딱 포함이 은행과 보험주가 많아요. 네. 그 은행과 보험주는 대표적으로 금리 상승의 수혜주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금리 또 인상 또 속도를 낼 거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요게 아까 말했지만 배당이잖아요. 네. 요거를 가지고 있으면 한 1, 4, 7, 10 그러니까 1차 1월, 4월, 7월, 10월에 배당을 줘요. 아, 여기 분기 배당. 네. 근데 보면 한 주당 한 평균적으로 300원 정도를 주더라고요. 이게 한 만 원 조금 되는데 보통 한 주당 해서 한 300원, 400원 정도의 또 배당이 나오니까 배당도 좀 괜찮을 수 있겠다.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지금 좀 변동성이 큰 시장이니까 또 배당주가 또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일단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제 뭐 종목은 이런 거고. 유로화가 이제 강세되면 또 네. 한차익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가지고 나온 건 또 시장 이야기를 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사실 8월 그 CPI를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았어요. 네. 대표적으로 봤는데 전혀 뭐 제가 좋은 걸 하나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블랙락이 이거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좀 네. 이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뭐냐면 저게 뭐냐면 선이 지금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속도 빨간색은 네. 급격하게 떨어뜨리겠다라는 거고요. 블랙락이 지금 제안을 하는 거 그거예요. 지금 어차피 금리를 엄청나게 강하게 인상해봐야 봐봐 8월 CPI 봤잖아. 금리 인상 그렇게 강하게 드라이브 걸어도 안 잡히잖아. 네. 그 괜히 그렇게 금리 인상만 하다 보면 그냥 물가는 물가대로 안 잡히고 경기는 경기대로 망칠 거야. 그러니 굳이 이렇게 급격하게 인플레이션을 잡을 생각하지 말고 저기 분홍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완만하게 떨어뜨리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블랙락이 제안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렇게 됐을 경우 이제 블랙락이 생각하는 건 굳이 뭐 100bp를 너무 한 번에 하는 것보다는 네. 그냥 50bp를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오히려 시장 충격도 덜할 것이고 인플레이션도 오히려 잡힐 거다라는 네. 거고요. 마지막에 그림 보면 지금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연준 입장에서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 잡았어요. 올랐어요. 네. 네. 그러면 사실 굳이 연준이 아주 강하게 충격을 줄 만한 금리 인상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내심 기대하는 건 이번이 마지막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는 게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내심 그래도 조그마한 희망을 가지고는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나 네. 빅스텝은 아니다. 예. 0.5 포인트는 아니다. 0.5는 아닐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은 지난번에 키워드 용돈을 뽑았습니다. 황주명 대표 어떤 종목이죠?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제 주변에서 왜 이렇게 똥손이냐. 네, 맞아요. 진짜 어떻게 용돈을 뽑아요? 그래서 정말 좀 직관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내용이 관련돼 있는 네. ETF 중에서 제일 싼 걸 고르자. 용돈으로 살 수 있는. 한 주당, 한 주당.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내가 2,000원, 3,000원인데 살 수 있는 ETF가 없다라고 그때 얘기하셨던 것 같아서 네. 그래서 타이거 화장품을 갖고 왔습니다. 어. 그리고 또 용돈을 사서 또 충분히 용돈을 살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예, 예. 어. 화장품을. 네, 화장품 그렇게 해서 갖고 왔고요. 좋은데요? 네,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예. 산뜻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노력이 보이시네요. 네, 근데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은 겨울을 미리 좀 많이 지나왔어요. 왜냐면 첫 번째는 마스크를 쓰면서 정말 화장을 많이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노마스크도 조금 어느 정도 해결되는 국면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중국 매출을 또 많이 의지했었는데 중국 시장이 이제 중국도 화장품을 워낙 잘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좀 나오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중동 할랄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베트남 시장 이런 시장을 좀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조금씩 이제 화장품 회사들도 좀 겨울을 지나면서 원료를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많이 실적적인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편입 종목 볼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콜마, 그다음에 코스맥스, 뭐 콜마, B&H, 뭐 LG 생활건강, 아모레 퍼시픽 같은 건데 화장품의 장단은 정확하게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면 어쨌든 소모성이기 때문에 안 쓸 수는 없습니다. 매일 사야 된다. 이건 장점이고 단점은 진입장벽이 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장품 사업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은 낮다. 하지만 충분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큰 수익을 바라지 않는다면 예. 한 5% 내에서는 좀 수익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요거랑 배제하고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가 그 미디어 엔터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네이버랑 카카오가 영업이익 곱하기 30 안쪽으로 들어왔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용돈으로 화장품을 뽑았고 역시 이제 코로나19에 뭐 끝나간다 뭐 이런 발언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어제 WHO 사무총장 그런 것도 좀 네.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코스프레이로도 코로나 많이 개선되는 제품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스크를 벗는 것도 또 네. 이번에 타이거 화장품 종목번호 228790번이고요. 좀 짧게 우리 문서진 대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황주명 대표는 아까 이야기한 그 뷰입니까? 일단 금리 인상은 전 4짠 안 본다. 최악이 4.25. 네. 그 이상 안 볼 것 같고 이번에 올라가면 오히려 안정화 국면으로 확 돌아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1% 포인트를 올려도 1%는 이게 참 조심스러운데요. 네. 1%다 죽자는 전 거죠. 0.75에 일단 95% 이상의 확률로 제 네. 경험을 베팅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장은 그러면 환호합니까? 시장은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안정화되면서 오히려 좀 빠르게 또 돌아서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차피 경기가 안 좋으면 물가는 자연스럽게 빠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 근데 그게 너무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좀 공식 시나리오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요즘은 항상 뒤통수를 맞다 보니까
일단은 그래도 아직 0.75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시도요. 네. 자, 그럼 이제 키워드 추첨을 한 번 더 하죠. 우리 ETF 정보부터 모아야 되니까요. 자, 문서진 대표 네. 뽑아주시죠.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있네요. 자, 초록색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뭐예요? 노마스크입니다. 아까 방금 이야기했는데. 이거 신기하네요. 노마스크. 이게 놀랬어. 화장품인데 화장품인데. 노 마스크 화장품밖에는 없는데 네. 귀신같이 뽑으셨네요. 근데 생각납니다. 네. 여행으로 갈 겁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네요. 레저? 네. 여행 내죠. 우리가 많이 여행 해가지고. 네. 여행 내죠 있죠. 또 네. 우리 목돈연구소가 사랑하는 네. ETF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 황주명 대표. 이번에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핑크. 아시아? 아시아. 중국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요. 예. 예. 아시아. 네. 아시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주말 잘 보내도록 하고 오늘 주린쇼 주식 월드컵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